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2차원 운동 두 번째 포물체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은 이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등가 속도 운동 중에 이제 이렇게 그 Y축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비스듬하게 던지거나 혹은 어떤 일정 높이에서 이제 수평으로 던졌을 때의 어떤 물체의 운동을 이제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이러한 물체의 궤적이 그 물체가 운동하는 궤적이 이제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 역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그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X축 방향의 어떤 속도 성분과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을 그 고려를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시각에 따른 그 속도라든지 혹은 이 수평 거리 그리고 최대 높이 등을 그 구하는 운동이 이제 포물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X축 방향에 우리가 속도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초기 위치가 이제 x0, y0라는 점에서부터 어떤 일정 각도로 이제 물체를 그 발사를 했을 때 이제 발사할 때의 각도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각도에 의해서 이 속도는 다시 x축 방향의 성분 v0x와 y축 방향의 성분 v0y로 이제 속도를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지점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속도는 그 중력 가속도 g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축 방향으로의 그 속도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계속 일정하게 가게 되고, 만일 어떤 그 이제 발사되고 난 뒤에 임의의 시각 t에서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vx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제 가속도가 계속, 즉 이제 가속도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x축 방향으로의 성분은 계속 일정하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바뀜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 두 개를 다시 그 벡터 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속도 이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속도의 크기는 결국 이제 vy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수식으로 그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방향을 이제 위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나중 속도 v는 이제 초기 속도 v0 플러스 이제 C는 이제 일정한 가속도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할 때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t로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변이 x는 초기 위치 x0 플러스 초기 속도 v0 곱하기 이제 시간 t 플러스 2분의 1 ac t 제곱으로 이제 나중 변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이 마지막 수식은 우리가 이제 가속도와 그 변이가 아니고 이제 변이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하는 수식이 되겠고, 일단 x축 방향에서는 속도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마지막 수식이나 위의 수식이나 나중 속도 vx는 이제 일정한 값, 이제 초기 x축 방향의 그 속도 성분으로 계속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되게 되고,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위치 플러스 이제 초기 그 x축 방향의 속도 곱하기 시간 t로 우리가 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y축은 이제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제 나중 속도 v는 이제 v0 플러스 at에서 이제 y축 방향의 나중 속도 vy는 v0y 마이너스 gt가 되게 되고, 이때 그 마이너스 gt가 된 것은 결국 일정한 가속도 ac가 우리가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가속도 그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y축 방향의 변이는 이제 초기 위치 y0 플러스 그 y축 방향의 속도 초기 속도 y0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수식도 이제 v0 vy 제곱은 v0y의 제곱 마이너스 2g y 마이너스 y0로 우리가 이 6개의 수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일단 포물체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g가 곱해져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물체의 그 궤적, 즉 이제 이러한 그 위치의 시간에 따른 위치 이 그래프는, 포물선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좌표에 대한 순서쌍을 이러한 t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그 구해도 되고, 혹은 이제 t를 이제 x와 y에 대해서 이제 t에 대해서 치환을 해서, 즉 이제 t는 그 이쪽 부분을 이제 t에 대해서 그 x로 정리를 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t 자리에 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러한 xy 평면상에 있어서 이러한 포물선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이 유도가 되게 되고, 어차피 각각의 그 점의 위치는 결국 x, y라는 좌표쌍을 구할 때는 결국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좌표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구할 때는 어차피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문제에서 이제 이 그래프의 어떤 그 xy 평면상에 이제 y에 대한 x에 대한 그 함수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t에 대해서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이제 x 제곱에 이제 포물선의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포물선 운동에 있어서 이제 최대 높이와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의 그림은 우리가 초기 위치를 이제 원점, 즉 이제 0,0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제 x0와 y0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러한 포물체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기 저항 같은 마찰력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 부분에 즉 이제 이렇게 대칭형의 이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즉 이제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의 형상의 어떤 물체의 운동의 궤적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볼 최대 도달거리 R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우리가 최대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vy는 0이 되게 되므로, 즉 이제 이쪽에 그 A점에 도달했을 그 순간에는 이제 속도가 0이 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한 이 점선으로 된 그래프는 결국 우리가 변이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변이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게 되고, 이제 속도,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제 미분한 값이 이제 0이 된다라고 두고 이제 그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때 A점에서의 그 속도를 VYF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초기 속도 VYI-GT라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VYF가 0이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두고, 이제 VYI는 우리가 초기 속도에 있어서 Y축 방향의 그 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VI sin 시타 i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쪽 부분이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이제 VI sin 시타 i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T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다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최대 높이에 도달한 시간 TA는 VI sin 시타 i 나누기 이제 중력과 속도 G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Y축 방향의 변이에 대한 운동학 방정식에 있어서 T자리에 앞서 산출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최대 높이 H는 이제 VI 제곱 사인 제곱 시타 I 나누기 이제 2 곱하기 G가 되겠습니다. 최대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X축 방향의 변이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학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물체의 그 운동 궤적은 결국 이쪽이나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이쪽이 TA라면 이쪽도 TA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이 TA를 이 T 자리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재 이제 XI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소거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XI는 다시 VI 코사인 시타 I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 다시 TA 자리에 앞서 산출한 그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TA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하면 그 G분의 2 곱하기 VI 제곱 사인 시타 I 코사인 시타 I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삼각함수에 있어서 2 곱하기 사인 시타 I 코사인 시타 I는 이제 사인 2 시타 I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최대 수평 도달거리 R은 그 G분의 VI 제곱 사인 2 시타 I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최대 그 수평 도달거리가 이제 최대가 되는 각도 시타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함수는 이제 사인 90도 그리고 사인 180도 등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어차피 이 각도가 그 0도부터 90도 사이 각이기 때문에 이제 90도가 되게 하는 시타 i는 이제 45도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타 i가 45도일 때 가장 이제 이 발사체가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다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45도일 때 가장 최대로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각도가 이제 45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멀리 날아가고, 이제 45도에서 즉 이제 이 90도와 0도에 가까워지는 각으로 갈수록 이제 그 수평 도달 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짧아짐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치에 있어서 이 건에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발사체가 발사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공은 이제 자유 낙하를 할 때 이제 이 그 타겟과 이 발사체의 공이 동시에 그 자유 낙하를 하고 발사를 했을 때 그 충돌을 하게 됨을 이제 증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조건은 타겟의 초기 그 각도 시타 i는 이제 타겟을 향해서 이러한 그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점선으로 된 타겟을 향해서 그 타겟을 향할 때의 각도가 되게 되겠고, 또한 이 발사체로부터 이 타겟까지의 수평 거리를 xt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충돌할 때 높이를 yt, 그리고 이쪽 그 그 초기 위치에서 충돌할 때까지의 길이를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고, 이제 이 전체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이쪽 길이 분의 이쪽 길이를 이제 탄젠트 시타 i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길이는 그 xt 곱하기 탄젠트 시타 i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t 첨자가 붙은 것은 이 타겟에 대한 것이 되겠고, 이제 p 첨자는 그 발사체에 대한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치를 이제 책에서는 불스 i라고 하는 그 장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아주 이런 짧은 거리에 있어서는 이제 공기 저항은 거의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이렇게 이 수직 낙하하는 공을 이제 발사체에서 발사를 해서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자유 낙하하는 타겟의 그 우리가 변이에 대한 운동학 방정식은 어차피 수직 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것은 없고, 이제 yt는 이제 초기 위치 yit 플러스 이제 초기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2분의 1 gt 제곱으로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초기 위치가 이제 이 전체 높이이기 때문에 이제 xt 탄젠트 시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발사체의 그 수평 도달 거리를 xp라고 하면, xp는 결국 xip 플러스 vxipt p 곱하기 시간 t가 되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이제 초기 위치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vxip는 이제 이쪽 이 속도를 vi라고 하면 이제 vi 코사인 시타 i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p 첨자를 붙여서 이제 발사체에 대한 그 변이를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시간 t는 이 수평 도달거리 xp 나누기 vip 곱하기 코사인 시타 i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y축 방향의 그 이 발사체의 그 변이 yp는 마찬가지로 yip 플러스 vyip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 위치는 0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vyip는 vyip는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므로 이제 초기 속도 곱하기 사인 시타 i가 되게 되므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수식에서 다시 t 자리에 앞서 우리가 계산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yp는 xp 탄젠트 시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일에 이제 두 개의 물체가
그 충돌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어떤 시간 t가 흘렀을 때에 그 변이가 동일하다라고 두면 결국 이 수식과 이 수식은 이제 같다라고 두면 이제 2분의 1 gt 제곱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시타 i도 이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xp는 xt라는 그 수식이 낳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xt와 이쪽 그 수평 도달거리 xp가 이제 같게 되게 되면 결국 이 타겟과 발사체는 이제 충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